지속적으로 성장하던 돌궐이 드디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고구려의 남쪽 영역은 상당히 축소됩니다. 사건 이듬해인 552년 양원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평양성 근처에 장안성을 세웁니다. 고구려는 이때 신라와 내통하면서 백제를 견제할 계책을 세웁니다. 사실 고구려도 이때 자존심 엄청 상했을 거예요. 신라가 그동안 자기 땅을 10개 성이나 빼앗았는데 이에 대해 보복은커녕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그냥 참고 신라와 짝짝꿍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백제 공격 계획을 세우는데 다시 위쪽에서 또 발목을 잡습니다. 솔직히 전 이때 고구려의 행동이 신라 못지않게 야비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실패했습니다. 계속된 전쟁, 여기에 승리는 없고 단순히 막아내거나 패배한 것뿐입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 중심 꿀국사 꿀입니다. 고구려 역사를 보면 백제 신라와는 달리 비교적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절이 길었습니다. 초창기인 동명성왕 때부터 모본왕 때까지는 주변 연맹왕국들을 점령했고요. 태조왕 때부터는 중국 대륙으로 뻗어나가 고조선 때의 영토들을 회복하기 시작했죠. 이후에 동천왕, 서천왕, 미천왕 등을 거치며 고구려의 영토, 국력은 백제 신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중국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갔습니다. 물론 선비족의 강성으로 고국 원왕 때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이후 소수림왕 땐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몸을 낮추고 내실에만 치중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 키운 내실을 바탕으로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명왕 땐 현대를 사는 한국인 가운데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최고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고구려는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서서히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대내적으로는 내분의 왕권이 불안해지고 또 대외적으로는 중국 대륙에서 북지, 북주, 진나라가 일어나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돌궐이 쳐들어오고 거란이 귀순해오며 남쪽에선 신라가 강성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었죠. 사면이 모두 적인 상황 속에 고구려는 그 어느 쪽 하나 제대로 신경쓰고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키워온 국력과 영토가 있기에 백제처럼 비참한 모습을 맛보지 않고 나라를 유지해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고구려는 삼국시대의 말기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선 기나긴 분열 왕조 시대를 마무리하고 통일왕국이 일어서던 7세기 초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을지문덕, 연개소문, 양만춘 같은 인물들이 모두 이 시기의 장수들이죠. 이 인물들이 간 뒤에 고구려가 그 영광을 지속하지 못하고 멸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혼란으로 약해지던 고구려가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하게 된 데에는 같은 시기 백제 신라는 모두 두려워 알아서 고개를 숙였던 중국의 통일왕조 수, 당나라에 대해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우기까진 바로 이 임금, 평원왕 재위 30년이 있었습니다. 평원왕은 559년 3월 양원왕의 장남으로 즉위해 590년 10월까지 31년이 조금 넘게 재위했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 몇 살에 태자가 됐고 몇 살에 즉위했는지 또 몇 살에 세상을 떠났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이미 앞서 아버지 양원왕 때부터 중국에서는 남북조 시대 마지막 왕조들이 들어섰고 백제엔 위덕왕 그리고 신라엔 진흥왕이 가야를 병합하고 영토를 무섭게 확장하고 있었죠. 앞서 양원왕 편에서 보셨겠지만 돌궐, 신라, 백제와의 전쟁으로 고구려는 이미 국력의 상당 부분을 소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옛날처럼 함부로 전쟁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평원왕은 즉위 이듬해 북지 또 진나라의 사신을 맞이하고 화친합니다. 백제 위덕왕이 했던 것과 똑같죠. 한반도 내에서의 안정을 위해
중국의 두 나라와 화친을 해두는 겁니다. 하지만 이듬해 홍수, 다시 2년 뒤 가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평원왕은 음식을 줄이고 기우제를 지내는 등 민심을 수습합니다. 백성과 고통을 함께하려는 측면에서 왕으로서의 자세가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북쪽으로도 땅을 넓힙니다. 556년에는 여기 보이시죠? 함경남도 안변까지 진출해 원래 고구려 비열홀이었던 이곳을 비열홀주라고 명명하고 북진기지로 삼죠. 이렇게 북진기지로 삼아서 12년 뒤인 568년에는 이 지역에도 순수비를 세우게 되는데요. 함경남도 함흥에 있는 이 황초령비, 그리고 함경남도 이원에 있는 마운령비입니다. 신라의 국경이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구려의 영토가 절대적인 넓이로는 훨씬 넓었겠지만 한반도에서만 보자면은 신라의 영토를 따라잡을 나라가 없었습니다. 고구려의 순환은 계속됩니다. 이미 양원왕 때부터 신라의 땅을 빼앗기고 백제를 침공해서도 패배했는데요. 568년 신라가 방금 보신 것처럼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아예 황초령 또 마운령의 말뚝을 박아놓죠. 고구려로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신라를 응징할 힘도 없습니다. 대신 평원왕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2년 뒤 외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외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서 건너간 이주민들이 각자의 나라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삼국이 다투듯 이곳에서도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에서 미니 삼국이 비슷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곳은 분명히 외의 땅입니다. 그 얘긴 소국들이 외 조정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소국들 간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외 조정이 이들 싸움에 자주 관여했었고요. 고구려 이주민들이 세운 나라의 이름은 고마국이었습니다. 고마국은 외 조정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고구려 조정에 사신을 요청하죠. 마침 고구려로서도 고마국의 이런 요청이 반가웠습니다. 고마국의 요청을 핑계로 외 조정과 관계를 맺어두면 유사시 신라의 뒤를 칠 수도 있거든요. 평원왕은 사신을 파견했고 이 사신단은 외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고 2년 뒤 귀국합니다. 외와 확실한 동맹을 맺은 겁니다. 사신을 보내고 돌아올 무렵 고구려는 한동안 전쟁도 없고 경제 상황도 나아져 오랜만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원왕은 그간 미뤄두었던 궁궐 보수 작업을 실시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상황은 얼마 가지 않아 여름 가뭄과 메뚜기 떼로 끝나고 맙니다. 평원왕은 궁궐 보수를 즉시 중단하고 제위초 그랬듯이 스스로 검소하게 살면서 민생 회복에 주력하죠. 이런 가운데 또다시 고구려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